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뭐 근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같은 건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근데 의외로 공조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지만 코미디 연기의 강점이 좀 있는 배우인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기에 유나 씨가 하는 코미디 연기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재밌게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잘 웃어줄 수 있는 감각, 아니면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남들을 웃길 수 있는 감각. 근데 이제 사실 멍석이 깔린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웃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되게 생동감 있게 이 인물을 잘 구현하면 그걸 보고서 관객분들 그 상황 속에 있는 코미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저와 의주가 만드는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 이 두 배우가 만나서 서로의 어떤 코드가 웃음 코드나 뭐 코미디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런 앙상블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감독님도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현장에서 유나 씨와 같이 연기할 때 특히나 이제 코미디 장면들을 연기할 때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무 웃길 거야 라는 분석을 하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로 흡수시키고 자기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능한 배우, 그리고 뚝심 있고 성실하고. 네, 근데 그런 뚝심 있고 성실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소녀시대가 12주년이었거든요. 축하,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배우지만 그런 오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다져진 어떤 뚝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연기에 묻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설명하고 어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약간 시도와 도전에 대해서 되게 뭔가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 씨가 이렇게 요정처럼 아름다운 유나 씨가 되게 망가지기도 너무 심하게 망가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뭐 중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같이 호흡하기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사적으로도 되게 좋은 동생이고 너무 착한 동생. 그래서 더 믿음도 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답변 준비 오래 하셨네요. 많이. 아니 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사실 인터뷰 하는 자리에서 유나 씨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정말 속 마음들이나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옆에서 오빠를 보고 배운 것뿐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배우들끼리 호흡이라는 거는 곁에서 느껴져요. 아무리 이게 말로 꾸미려고 해도 그 진정성이라는 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상대 배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두 배우의 호흡이 이 영화의 어떤 재미와 결을 책임진 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엑시트의 또 하나의 강점은 속도감인 것 같아요. 이 속도감이 떨어지면 사실은 게임 끝이라고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다만 속도감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탈출을 꾀한다가 끝이에요. 거기서 인물의 동선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죠. 달리고 넘고 올라가고 뛰고 이것만 계속 본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단조로운 패턴이 아니죠. 이 상황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계산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초기 아이디어와 비교하면 지금 완성된 영화의 버전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덧붙여졌겠죠? 아니요, 오히려 지금은 축소된 버전이고요. 아,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많은 미션 스테이지들이 한 3-4군데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좀 더
뭔가 액션적으로 강한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더 아이디어적으로 조금 볼 수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의 어떤 그런 미션 격파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동호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재미있는 장면이라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 판단해서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알맹이만 빼놓고 조금 편집적으로도 조금 더 빠른 호흡을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영화가 아무래도 저희 영화 자체가 뭔가 속도를 빠르게 가지 않으면 자칫 관객분들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게 되면은 뭐 분석이라든지 저게 말이 될까라고 자칫 옆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좀 편집적으로 빠른 호흡과 리듬 거기에 좀 중점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의 클리셰, 그러니까 계속 동화 반복처럼 반복된 어떤 장르의 패턴을 비껴갔다는 건데요. 보통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들이 재난의 상황 자체도 직면을 해야 되는데 재난을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게 사실은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를테면 컨트롤 타워에서 뭐 어떻게 이들을 구출할 건지에 대한 장면이 없고 로맨스가 중심에 놓이지 않고 민폐 캐릭터도 없죠. 뭐 강경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약간 아주 비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이 영화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찍었다는 인상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어떤 기준들을 세우셨어요, 감독님? 일단 구점장님의 어떤 직장 내 성희롱적인 그런 뭐 행동들은 좀 지탄받고 좀 얄미워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이 빠르게 퇴근시킨 아르바이트생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그 부점장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 부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미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되게 뭐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 물론 용남과 의지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빌런이나 어떤 혐오적인 어떤 등장인물로 묘사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감초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엑시트가 기존의 재난 영화의 조금 다른 지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도 시나리오 초반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의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본 적도 있고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전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에 대한 좀 갈증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업 되면서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데뷔작으로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어보자 그리고 뺄 거는 확실히 빼보자 하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뭐 고구마같이 답답증을 일으키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타클이나 재난영화에서 형식적으로 보여줄 만한 어떤 희생자들 아니면 뭐 어떤 파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던 거는 뭐 저희 뭐 제작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뭐 일단 쓸데없이 뭐 희생되거나 전시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난의 스릴이라든지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실험적인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전시함으로써 뭔가 이용하는 것만 같은 저 개인적인 좀 느낌도 좀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물론 이런 재난 영화에서 보여줄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관객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재난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려있고 신선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장에서 그 제작자들이나 감독이나 만들어야 될 어떤 현장의 풍경들 그리고 배우들이 감당해야 될 현장의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두 배우가 실제 건물에서 촬영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블루스크린 앞에서 뭔가 CG를 상상을 하면서 건물 세트에서 뛰고 구르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연기 방식이랑은 굉장히 다른
패턴의 연기죠. 그 경험이 배우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블루스크린에서 CG를 상상하면서 계속 연기해야 했던 경험이요? 블루스크린 나중에는 보기도 싫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블루스크린이네 이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블루스크린이 있다 해서 뭔가 약간 좀 제가 상상해야만 하고 뭐 이런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세트가 실제로 굉장히 높게 지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럴 거면 블루스크린 안 깔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공포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와닿아서 블루스크린을 하면서 제가 뭔가 여기는 몇 미터고 어느 정도 높이며 뭔가 상상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간에 대한 상상은 분명히 했지만 어떤 높이에 대한 상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나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 저는 블루스크린이어서라기보다 재난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흔히 이렇게 접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상상이나 그런 감정을 생각해보는 거는 있었지만, 그런 정말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트장에서도 진짜 실제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세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렵게 뭔가 이렇게 좀 공감하려고 상상하고 이런 부분은 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저거를 블루스크린에서 찍었었지? 그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막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실감나는 촬영 현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말씀하실 때 카메라 후레쉬 사용을 다시 한번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